4월 28일 톡강의 중 그래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파권 세계단지 상관관계를 봤는데 84 타입 KB 시세 기준으로 봤습니다. 비율로 저는 보통 분석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럼 리센치를 100으로 두는 거예요. 리센치. 잠실에 있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상급지죠, 더. 그러면 잠실을 100으로 두고 헬리오시티와 위례 센트럴자이죠. 윗센자 경기 구리 인창 홈타운 그냥 넣어봤습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딱 보니까 잠실이 1억 올랐을 때 헬리오시티도 1억 올라야죠.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100%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아니라는 거죠. 상관관계가 뭐예요?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같이 상승일 때 같이 상승이고 하락일 때 같이 하락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엑셀 파일화 시키면 조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리센츠와 헬리오시티와 위센자와 이 구리 인창 홈타운의 상관관계가 1과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죠? 리센츠가 기준이니까. 리센츠가 기준이니까 1과 가까워야 되는 거죠. 1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급지 아파트와 나는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거만 이해를 하셨으면 돼요. 상급지랑 붙어야 되는 거죠. 상급지랑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센츠는 1인데 우리 인창 홈타운은 0.82야. 그러면 0.18이라는 차이가 나죠. 이거 어려우니까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다른 거 합시다. 그럼 우리가 전세가 상관관계를 보니까 표준 오차가 한 5% 정도 되는데 리센츠, 뭐 엘스, 트라지움, 헬리오시티,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러면은 리센츠가 오를 때 헬리오시티 전세도 오를 수 있다. 엘스 전세가가 오르면 저기 위례 신도시에 있는 전세값도 올라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상관관계가 표준 오차 5% 정도 이내니까 거의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같은 방향. 리센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저기 멀리에 있는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전세값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봅시다. 갑자기 그래프가 리센츠의 전세값이 갑자기 훅 떨어진 적 있죠? 근데 위례 신도시는 조금 떨어졌네? 분명히 또박이가 송파에 있는 대장 아파트와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잠실에서는 전세값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그 위례 신도시에 있는 전세 가격은 조금 떨어졌을까? 이거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먼저 반등된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비율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가격이거든요. 이 상관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어렵나요? 이게 좀 제가 좀 어렵게 강의하나? 이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보면 제가 좀 굉장히 쉽게 가르쳐 드리는데요. 눈 마주치면서. 상관관계가 5% 이내면 평소에는 다 같은 방향이라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비율적으로 상급지에서 이만큼이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상급지에서는 비율적으로 이만큼이 떨어졌는데 하급지에서 이만큼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상급지 1번을 사야 됩니까? 2번을 사야 됩니까? 많이 떨어진 걸 사야죠. 왜? 금방 복귀할 거니까. 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상관관계가. 김토끼님하고 나랑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둘이서. 쌍둥이야. 쌍둥이인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충격, 뭐 외부적 충격, 뭐 내부적 충격에 의해서 얼굴이 김토끼님이 살짝 다쳤어? 예, 다쳤어. 얼굴이. 조금 뭉개졌어. 얼굴이. 부상당했어. 그럼 부상당하고 얼굴이 나으면 다시 똑같이 닮았겠죠? 네. 그 전에 뭉개져 서로 닮지 않았는데. 서로 안 닮았잖아. 때려가지고 막 피멍 들어가지고. 서로 닮지 않았었는데, 이제 김토끼님이 얼굴에 뭐, 후시딘 발라가지고 다시 잘생겨진 거지. 똑같아진 거죠. 금방 같아진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하락은 있어더라도 금방 같아진다. 이 얘기예요. 상관관계라는 얘기. 같은 자리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헬리오시티랑 그 옆에 있는 뭐 동부 센트랩이라고 또 그 인근에 있는 가락 1차 3평형 아파트를 이제 본 건데요. 아까 상관관계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역시 우리 상급지를 100%로 잡고 네, 헬리오시티를 100% 잡은 거예요. 근데 헬리오시티는 가격이 계속 움직였던 거죠. 13억, 14억, 15억, 17억, 뭐 19억, 24억. 그렇지만 이걸 그냥 똑같이 기준 잡기 위해서 100으로 잡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요 그래프로 공부를 많이 하죠. 맞죠? 안 그래요?
가격이 있으니까 이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구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구만. 요 그래프를 보면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들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보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가격 써 있는 거 이렇게 좌우로 가격 써 있고 여기 날짜 있고 요거 가려놓고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또 누구 있었지? 찾아보자. 만져보자. 어, 미소님도 열심히 하고 계셨지? 미소님, 우리 미소님, 2023년 4월, 아까 지금 현재 2024년 4월 요 그림만 보고 헬리오시티 사야 돼요. 가락산용 1차 사야 돼요. 송부, 동부 센트럴빌 사야 돼요. 이 그림만 보고 어떤 거 사야 돼요? 왼쪽 그림만 보고 어떤 거 사야 돼요? 그냥 무조건 헬리오시티가 좋으니까 헬리오시티 살 거예요? 살 돈이 없는데? 헬리오시티 살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가락쌍용 아니면 동부 센트럴빌. 어렵죠? 못 고른다니까. 일반인들은 고를 수가 없다. 이 그림을 보고. 근데 옆에 2번 그림을 보니까 고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럼 한번 과거를 봅시다. 2017년 1월에는 가락상용 1차 아파트와 동부 센트럴빌 아파트가 있는데 어디가 아래 있죠? 어디가? 가락상용 1차 아파트가 훨씬 더 저렴했죠? 그래프가 아래 와 있잖아요. 근데 침범을 했네. 동부 아파트를요. 여기 침범했죠, 침범. 항상 아래에 있었죠. 거의 아래에 있었죠. 그럼 봤을 때, 이 100%로 봤을 때, 제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둘이 그래프 비슷한데요? 뭐가 틀리다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구간을 계산 안 해서, 요 구간. 이걸 비율적으로 이제 구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원래 자리는 동부 센트레빌이 위에 있고, 쌍용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쪽 같은 경우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붙었네? 아래에 있던 그 쌍용 아파트와 동부 아파트가 붙었네요. 내가 가락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팔고 갈아타야 되죠.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왜 팔고 갈아타야 되죠?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왜 그렇죠? 첫 번째로는 쌍용 아파트와 동부, 아이고, 이영일님은 퇴근하십시오. 이영일님 퇴근하십시오. 여기서 이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뭐냐? 가락상용 아파트가 원래 아래에 있었는데요. 동부 아파트가랑 붙었으니까요. 요거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걸 왜 만들어 놨나? 내가 이걸 왜 만들어 놨어? 미쳤다고. 그러면 이 두 개만 비교할 거면. 원래는 헬리오시티가 10억일 때 얘는 뭐 한 7.2억이었고 얘는 한 6.2억이었다는 얘기예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헬리오시티가 그냥 10억이었으면 지금 얼마가 돼 있냐? 8억이 돼 있다는 얘기야. 고평가란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고평가란 얘기. 그럼 우리가 저평가할 때 사야겠죠? 가락상용 1차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고 싶다. 언제 사야 되죠? 내가 가락상용 1차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언제 사야 되냐고요? 원래 제자리로 찾아왔죠. 가락상용 1차 아파트가 동부보다 아래에 있었죠. 그러면 1차적으로 합격! 합격! 맞죠? 원래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아래는 요 구간이네.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100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얼마나 많이 내려왔죠, 여기가? 많이 내려와 있죠. 50 몇 프로 내려와 있죠. 그럼 헬리오시티가 10억일 때 가락상용 1차 아파트가 5점 얼마라는 얘기죠? 비율적으로 보면. 가락상용 1차 아파트를 이때 사는 거예요. 맞췄습니다. 2023년 7월에 사시는 겁니다. 김토끼님과 오늘 이영일님은 야 최고의 학생입니다. 최고의 학생. 요 그래프를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 그래프만 보고 매수 타이밍을 정하세요라고 하면은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뭐 12억일 때 8억이니까 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잖아요? 그럼 요거를 굉장히 쉬워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아주 기본인데 요거 만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상급지를 100으로 잡는다. 그럼 내가 나중에 헬리오시티를 사고 싶다. 그러면 헬리오시티 위에 있는 뭐 엘스나 리센츠를 10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쫙 만들어 버리고 엘스에 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스와 리센츠와 헬리오시티는 전세와 상관관계가 높죠. 매매도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았죠. 0.969로. 얘보다 100일 때 뭐 얘가 만약 80이었다 가격이. 근데 갑자기 어떠한 외부적, 내부적 요인으로 65%까지 내려앉아 있다. 매수해야지. 요거까지 합시다. 이거 절반도 못하네. 네, 요거까지만 하고. 네. 아, 이거 왜 강의가 돼버렸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려고 했었는데. 네, 하여튼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 되겠네요.